안녕하세요. 강한나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데일리 리포트 쓰기에 도전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데일리 리포트가 뭐냐면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간 관리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P예요. 즉흥적인 경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으로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랬었냐면, 예를 들면 이제 해외로 가는데 숙소를 미리 정해놓지 않아서 그 당일에 막 숙소를 구하느라 거의 막 노숙을 할 뻔 한다든지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여행을 갔었을 때도 맞다, 이런 즉흥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라는 거 오랜만에 다시 느낀 게, 뭐 한 일주일 정도 일정이면 이틀 정도만 숙소를 구하고 나머지 그냥 다 한 번에 7일 예약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예약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 도시 별로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미리 예약을 다 잡아버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재밌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약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틀만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연장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왜 제가 이렇게 시간 관리에 집착하게 됐냐. 그런 얘기부터, 제가 그래서 실제로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에 썼던 데일리 리포트가 얼마나 효용이 있었고 뭐가 좋았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 거예요. 시간 관리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시간 관리에 집착하게 됐나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 몇 가지 사연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사연은 중학생 때 아니면 고등학생 때였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학생 때 친구들이랑 만나는 건 약속을 따로 안 잡잖아요. 왜냐면 학교 가면 맨날 만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디를 간단 말이죠. 학교 끝나고 뭐 학원 끝나고 뭐 할래? 이런 식으로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 몇 월 며칠에 뭘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주말에 제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어디야? 그러길래 제가 나 누구랑 놀고 있어. 그랬더니 너 왜 거기 있어? 나랑 오늘 이거 하기로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게 오늘이었어? 이렇게 된 거죠. 일정 같은 걸 잘 관리하지 않고 기록도 안 해놓다 보니까 이날이 이날이었는지 저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친구들에게 석고대죄를 여러 번 하였답니다. 진짜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굉장히 강하게 여러 번, 하지만 너그럽게 피드백을 준 덕분에 제가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속을 정하면 일정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은 진짜 약속 잘 지켜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두 번째 사건이 또 발발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즉흥적이다 보니까 모든 성격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변화하는 상황에 되게 빨리 대응하고 몰입을 되게 잘해요. 이 일을 하고 싶다,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몰입해서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벼락치기로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왔어요. 대학을 갈 때까지 벼락치기형 인간으로 엄청 잘 살아오다가 저는 이제 미대를 나왔는데 과제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미대에는. 근데 그 과제도 2, 3일 전에 이거 해야지 이러면 엄청 몰두해서 슈루룩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내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모른 채로 잘 살다가 제가 목칠공예 수업을 한번 들었습니다. 목칠공예가 뭐냐면 그 나무에 오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사포로 갈고 또 오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나무가 되게 까맣고 반딱반딱해져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이제 주로 자개 같은 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만드는 공예를 목칠공예라고 하는데, 제가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목칠을 되게 여러 번 해야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게 한 번 칠을 하면 다 완전히 말라야 사포질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갈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말라야 사포질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어느 날 그 다음 수업까지 모칠을 한 3번 더 해오세요, 이런 종류의 과제를
던 거예요. 그 다음 주 수업이 되기 한 3일 전인가? 전날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저도 전날에 막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한 2, 3일 전에 맞다 나 그 과제 해야지 라고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말리는 시간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3일 안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제 칠하는 것만 생각을 해서 3일이면 충분히 3번 칠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 6시간, 7시간씩 말려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비가 오면 오래 걸려요. 마르는데. 그리고 그건 이제 자연이 해주는 일이라서 막 어디 가마에 넣고 막 오븐에 넣고 착 굽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건조방에다 넣어놓고 건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몇 시간이 걸릴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 못 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급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학교에서 거의 막 자면서 1시간마다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서 이게 말랐나?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자고 안 말랐으면 4시에 가서 또 이게 말랐나 확인하고 자고 왜냐면 그걸 그날 안에 빨리 어떻게든 칠을 해야 그 다음날 그걸 해서 칠을 완료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의 불침번처럼 3시에 가고 4시에 가고 5시에 가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8시, 9시쯤 그게 다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칠을 했는데 그거를 하루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3일 전부터 시작하지 않고 과제를 받았을 때 이날 해야지 라고 미리 정해놨었으면 되게 쉬운 일이에요. 왜냐면 칠하는 건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수업 끝나고 그냥 칠해놓고 집에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와서 그걸 사포로 갈면 되는데 그걸 제가 미리 할 일을 배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라는 생각에 진짜 충격을 받고 나 앞으로 이렇게 안 살아야겠다. 나 할 일 앞으로 엄청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몸소 왔어요. 이게 원래 그런 좀 꼼꼼하게 챙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집착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건 마치 저에게 약간 제2 외국어 같은 거예요. 저는 한국어를 쓰는데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이제 새롭고 이 단어도 새롭고 듣는 것도 새롭고 말하는 것도 새롭고 쓰는 것도 새롭잖아요. 그런 종류처럼 저는 시간 관리를 원래 엄청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나하나 하는데도 엄청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잘할 수 있지를 엄청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그동안 겪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다이어리도 써보고 뭐 아이패드에 뭐 툴도 만들어보고 뭐 어플도 엄청 많이 써보고 그렇게 이제 특정 방식을 정해놔도 예를 들어서 나 일정 관리는 이렇게 하고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정해놔도 이게 저의 어떤 본성과 되게 반하는 일이다 보니 저는 아무것도 정해놓고 싶지 않은데 그걸 이제 억지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약효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또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나 요새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이제 그런 관리 체계가 망가져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나 요새 왜 이렇게 잠을 잘 못 자지? 왜냐면 저는 잠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루에 8시간, 7시간, 적어도 7시간 꼭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막 5시간, 6시간씩 잔 날이 일주일에 막 과반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 아마 이 문제는 또 시간 관리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제가 가지고 또 새로운 시간 관리법을 도입을 했죠. 그게 바로 이 데일리 리포트라는 것입니다. 이 데일리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시간관리법을 제가 진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할 일을 계획한다.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할 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일을 미리 계획을 한다. 그리고 2번째는 실제로 그날 한 일을 기록한다. 그래서 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밥을 먹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을 했어. 이런 식으로 한 일을 기록하고 3번째는 그 2가지를 보면서 피드백한다. 내가 실제로 하려고 했던 일을 잘 했는지, 내 몰입도는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종류로 각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를 피드백한다. 이 3가지 원칙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건 사실 실생활에 적용시키면 엄청나게 어려워지잖아요. 다이어트 같은 것도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한다는데 이거를 진짜로 적게 먹고 진짜로 많이 운동하려면 엄청나게 거쳐야 되는 난관이 많은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원칙인데 실생활에 적용시키려면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어떤 식으로 제 생활에 적용을 시켰었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예시로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그 구글 캘린더를 진짜 오래 사용을 해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웹에서도 편하고 핸드폰으로도 확인하기 편해가지고 진짜 오래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일리 리포트 작성을 했는데 일단 캘린더를 만들었어요. 할 일이라는 캘린더를 만들고 한 일이라는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전날 미리 할 일을 계획하고 그 당일 동안 한 일을 기록하고 그날 밤에 다시 피드백한 후에 그 다음날 할 일을 계획을 해놓고 이런 방식으로 하루를 단위로 사이클을 돌렸어요. 전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놓습니다. 뭐 언제 기상하고 뭘 하고 그 다음에 출근 언제 하고 출근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이거는 그냥 예시로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들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몇 시간 한다. 그리고 나서 퇴근하고 뭐 저녁 먹고 취미 시간 좀 가지고 그다음에 잔다. 이런 식으로 할 일을 24시간 단위로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을 실제로 적습니다. 그날 밤에 한 일을 저 시간은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어차피 구글 캘린더에 계속 접속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특정 단위의 일을 끝내면 그때그때 바로 기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 점심 먹고부터 유튜브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유튜브 촬영을 끝낸 다음에 촬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2시간 촬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촬영 이렇게 시간을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 뭐 아이템 고민 이거를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그때 할 일이 끝날 때마다 기록을 했어요. 할 일이랑 한 일이 쭉 기록이 되잖아요. 저는 저녁마다 일기를 쓰는 사람이라서 일기 앞에 이 데일리 리포트 피드백하는 문항을 추가를 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그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은 이걸로라는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 뜨는 이 문항들이 있죠. 이게 제가 나름 데일리를 리포트 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피드백 문항이고요. 이 피드백을 쭉 한 다음에 일기를 쓴 거죠. 오늘은 유튜브 촬영을 했다.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데일리 리포트를 하고 일기를 쓰는 식으로 제 루틴 안에 추가를 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썼습니다. 피드백 문항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컨디션을 썼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 하루의 컨디션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날 하루 전체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 컨디션이. 그래서 그 컨디션 점수를 쓰고 왜냐면 그 컨디션을 관리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4점이다. 왜냐하면 어제 일찍 잤고 아침에 운동도 했다. 그리고 생산성을 봤습니다. 생산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넓은 문항이긴 한데 그냥 그날 하루를 보면서 내가 평소에 이 정도만큼의 일을 했는데 오늘은 이만큼 일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큰 경향성만 그냥 봤어요. 그래서 오늘 생산성 괜찮았다. 왜냐면 뭐 컨디션이 좋아서 집중이 잘 됐다.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과정을 하고 싶어서 그냥 체크 표시로 넣어놓은 건데 할 일이랑 한 일 소요 시간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유튜브 촬영을 3시간으로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2시간 만에 끝냈다. 근데 이게 내가 효율이 좋아서 빨리 끝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일인데 내가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해서 많이 잡아놔서 그거보다 빨리 끝난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내가 할 일에 배정한 시간이랑 실제로 소요된 시간이 왜 차이가 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유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때 얼만큼의 시간을 배정할 것인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문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낭비한 시간을 체크를 하는데요. 낭비한 시간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낭비한 시간은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써야지라고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해놨잖아요. 그 계획과 크게 어긋난 종류의 시간들을 낭비한 시간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새로 나온 게임을 할 거야 라고 미리 계획을 해놨는데 그 게임을 3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죠. 왜냐면 제가 그걸 하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잘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주로는 이런 식인데요. 나 오늘 퇴근하고 피아노 연습해야지? 이런 식으로 뭘 하려고 정해놨는데 퇴근을 했더니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쇼츠를 한 3시간을 봤다. 그러면 그건 낭비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그거와 엄청 벗어난 종류의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큼 했는지를 체크하고 싶어서 이 낭비한 시간이라는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항이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가장 많은 시간을 쓴 일이랑 오늘 한 가장 중요한 일을 씁니다. 이거는 어떤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냐면 일단 내가 어떤 일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걸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시간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오늘 그 일을 하면서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던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이 중요한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있는 대로 일을 했거나 이런 종류의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적으면서 인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피드백에 반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만큼 생산성을 올려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사실 데일리 리포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습관 체크 표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계부 쓰기, 운동, 듀오링고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로 저는 간단하게 내 하루를 돌아본 다음에 얘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데일리 리포트를 2주 동안 쓰면서 진짜 좋았거든요. 엄청 만족했고 그래서 아마 한 몇 달은 이 양식을 그대로 루틴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제가 만족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효율이 올라가요. 효율이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그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사실 그 자원이 무한하게 많으면 크게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저도 가계부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돈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 돈을 더 잘 관리하지를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일단은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기록해보자 라는 의미로 가계부를 쓰는 거잖아요. 저는 이 데일리 리포트도 동일한 방식인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자원이 사실 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사실 해야 하는 일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을 거기에 쪼개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항상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결국 못했구나. 이런 종류의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아,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고 사실 그 일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시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7시부터 9시까지 유튜브 촬영을 할 거야 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만족한다고 생각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데일리 리포트를 쓰기 전까지 저는 나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싶어. 근데 시간이 없네? 촬영을 할 시간도 없고 편집할 시간도 없고 이걸 시간을 어떻게 내지? 일도 바쁜데? 라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데일리 리포트라는 걸 쓰면서 어쨌든 유튜브를 촬영해서 첫 번째 영상 올렸단 말이죠. 그동안 못했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고 실제로 실행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줬어요. 데일리 리포트가.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점에서 데일리 리포트를 쓰기를 잘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나 시간관리법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갑자기 어떤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 일이. 근데 그 다음에 뭐 하지? 를 고민하는데 사실은 할 일이라는 건 되게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가 중요하고 지금 해야 하고 하는 일들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을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빨리 끝나서 여유 시간이 이만큼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뭘 할지를 고민을 하느라 이 시간밖에 못했어요. 실제로 그 일은. 근데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좀 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개선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그런 순간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내가 오늘 지금 뭘 할지를 이미 전날에 내가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지도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이미 다 고민해서 정해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저는 실행을 하는 순간에는 진짜 그걸 실행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실행이 훨씬 빨라지고 몰입하기도 쉬워지고 집중하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저는 즉흥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막 떠오르는 생각도 너무 많고 그걸 막 지금 당장 해버리고 싶고 막 이런 종류의 욕구들이 엄청 강해요. 빈 시간으로 그냥 여유 시간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일이나 막 이렇게 보다가 나 저 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막 엄청 몰입해서 몇 시간을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이 그 시간에 하는 게 진짜 좋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 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정말 나중에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낭패로 돌아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잘 관리해서 정해놓으니까 낭패를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진짜 매우 만족을 했습니다. 이게 좀 쓰는 방법이 사실 처음 일정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게 쉽게 적용됐던 이유가 사실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24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를 여러 방식으로 이미 예전에 여러 번 해왔어요. 그렇게 24시간을 기록하는 것 자체의 행위는 저에게 익숙해서 그게 좀 쉽게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데일리 리포트를 쓰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하루를 돌아보고 어떤 날을 막 평가하고 막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과정 자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미 일기를 매일 써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몇 가지 질문만 이제 추가를 해서 할 수 있어서 저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도입하고 짧은 기간 동안 쉽게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을 한 가지 더 공유를 하면서 끝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라는 고민을 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기를 진짜 오랜 동안 써왔는데 저녁에 이제 조명 어둡게 해놓고 음악 틀어놓고 일기 쓰다 보면 그런 감상에 진짜 빠지기 쉽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진짜 오랫동안 던져왔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항상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느 정도는 괴롭게 하는 원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사실 자신만만하게 나 잘 살고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대답할 수 없어요. 지금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 데일리 리포트를 쓰는 게 조금은 제 마음을 덜 불편하게 해요. 삶이라는 건 결국 시간의 선상 위에서 쌓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썼다는 게 가장 쉽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데일리 리포트는 내가 그 시간을 뭘로 채우고 싶은지를 매일 고민하게 하고 그걸 계획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일이 더 중요할지 저 일이 더 중요할지를 자연스럽게 고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걸 실행했다는 사실을 나도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었고 그 과정 안에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실제로 어떤 일들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 몇 시간을 썼구나를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그 시간을 썼다면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뻔뻔하게 나 그래도 오늘은 그거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시간을 썼어. 오늘은 좀 잘 산 거 아닐까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증거가 되어준달까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고 덜 불안하게 만들어주고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잘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간을 진짜 잘 쓰고 싶고 잘 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잘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 방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방법 같은 게 있다면 혹은 궁금했던 책이나 방법 같은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고 읽어보고 적용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책 추천받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오늘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시길 빌겠습니다. 같이 많이 만들어 나가봐요. 그럼 즐거운 오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도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